자, 정보회의 들어가겠습니다. 금요정보회의는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IT의 또 다른 전문가, 네, 상당한 내공을 가지고 계신 시장 전문가시죠. 요즘 그 시장 보면 대형주들이 네. 돌아가면서 뭐 순환매라는 표현하지만 저는 이 꽝이 없는 룰렛판 같은. 네네, 맞습니다. 네, 돌아가면 하나 걸리면은 뭐 나오고 또 삼성전자가 또 뭐 나왔어요. 네. 그 얘기부터 서두로 풀어보죠. 네. 전일 인텔이 삼성전자와의 협업 뉴스가 발생이 되었었죠. 네. 그 세미 어큐레이트라고 하는 미국의 언론 매체에서 보도가 됐는데 그 인텔이 지금 이제 전일 뭐 5% 배당도 하고 CEO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 아웃소싱이 좀 중심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텔의 주요 거래처에서는 TSMC 같은 경우는 현재 이미 풀캐파이기 때문에 TSMC가 만들어주는 을이지만 값처럼 지금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차원에서 인텔 게다가 이제 지금 TSMC 가 미국이 투자한 것은 2023년도나 되어야지 시장에 공급이 되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텔 입장에서 어차피 아웃소싱도 늘려야 되는데 기존의 TSMC가 좀 표현이 그렇으면 좀 갑 같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니까 그럼 듀얼 벤더 형태로 가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격 협상력도 유지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최선단 공정인 EUV를 할 수 있는 거는 TSMC하고 삼성전자 두 회사밖에 안 되거든요. 지구상에 두 군데.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 회사에 제대로 만드는지 그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쌍두마차로 양쪽을 견인하는 차원에서 인텔이 삼성전자에 손을 내밀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텍사스 오스틴 공장 같은 경우 현재 14나노 팹인 상태입니다. 네. 14나노기 때문에 아마 인텔이 자기네들이 핵심이 CPU는 대만의 TSMC에 맡기고 그거 말고 또 다른 쪽인 뭐 GPU 같은 거를 삼성전자를 통해서 행하지 않겠냐라고 보도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텍사스 오스틴이 이제 점점 선단 공정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인텔과의 협업은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인텔 뭐 최근에 논란은 많습니다만 그래도 뭐 썩어도 준치는 아니고 네, 구간이 명관. 예, 업력이 있죠. 업력이 있죠. 그래서 뭐이 비메모리 CPU는 뭐 절대 강자. 근데 이제 GPU라고 하는 그래픽 쪽도 어차피 자율주행이나 이쪽으로 가면은 뭐 다 쓰여야 되는 그렇죠. 프로세서이기 네. 때문에 삼성에 손을 내민 것은 거의 뭐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오스틴이라고 하는 특정 지역에 예. 엉켜 있는 국내 또 기업들이 있고 네. 이수철 이사님이 언급을 하셨던 기업이고 요거를 이제 리뷰 차원에서 원래 뒤로 가야 되는데 네네. 당겨서 한번 어제 ENF 테크놀로지였죠. 네, 그 뉴스 보도가 되고 가장 빠르게 반응을 한 게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장막판에 뭐 난리 났더군요. 네, ENF 테크놀로지 뭐 지난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렸다시피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오랜 업력을 갖고 있으면서 자체적으로 1,200억 투자를 해갖고 준비를 많이 한 상태이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삼성전자 텍사스 오스틴 공장이 비메모리를 강화한다라고 했을 때 직결 연결이 돼서 가장 수혜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죠. 물론 뭐 그것과 관련돼서 세정을 하는 코미코도 수혜를 볼 수 있고 설비 투자 관련된 것들도 수혜를 볼 수 있지만 현재 텍사스 오스틴 공장이 더욱더 활성화된다라고 했을 때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건 ENF 테크놀로지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ENF 테크놀로지뿐만이 아니라 뭐 화면에 지금 많습니다. 내용은 좀 예. 나왔는데 뭐 이수철 이사님이 그동안 언급하셨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지난주에는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 월요일은 화요일은 우주 오즈 일렉트로를 설명드렸었죠. 네. 네. 그랬는데 뭐 주가가 하루 정도 쉬더니 불이 또 나고. 네네. 네. 뭐 그러니까 바로 당일날 어떤 움직임을 기대를 많이 조급하니까 이러실 필요 없이 차분하게 그냥 들여다보면은. 그러니까 그 가격 전략을 제가 제시해 드릴 때 처음서부터 첫 방송서부터 말씀드렸지만 네. 현재가 지금 저희가 이제 방송 시점이 바닥일 수도 있고 무릎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에서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1을 사시고 추가 하락 시 2를 사시고 더 빠지면 4를 사시면은
가격이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만 반등을 하더라도 플러스가 되면서 포트 관리에 상당히 유리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인 가격 전략은 지금서부터 손절가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가장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도 핫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 핵심은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기업 얘기. 지금 이제 시장에 좀 소음이 많아지고 있죠. 소음과 투자라고 하는 책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리처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건데. 소음과 투자. 예. 책 홍보하는 건 아니고 그분도 일면식은 없지만. 네. 거기서 저희가 이제 가장 얻을 수 있는 거는 소음이 네. 투자가들의 투자를 방해한다는 거거든요. 음향 좋은 제품은 주변의 노이즈를 제거하듯이 네. 매일경제 방송이 그런 걸 좀 기여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삼성전자 관련된 노이즈를 오늘 좀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노이즈가 이제 반도체 업황과 관련돼서 뭐 상고하저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반기에 좋고 하반기엔 더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미 D램 가격이 상승 추세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DDR5나 LPDDR5가 점점 수요가 늘고 있고 지금 이제 가전이다 전장이다 점점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D램 익스체인지 자료에 따르면 19일 날 DDR4 D램 8기가비트 기준으로 현물 가격이 네. 전월 대비 0.14% 증가했습니다. 뭐 0.14 작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0.14%가 증가해서 3.45불이 됐는데 이 3.45불은 고정 거래 가격이 2.85불입니다. 네. 2.85달러하고 21.6%의 가격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현물가가 벌어지게 돼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고정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고정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서는 대량 공급하는 고정 거래 가격이 올라가게 됨으로써 회사의 네. 이익이 신장이 되는 본격적인 성장 국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2017년도에 반도체 시장이 호황을 누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좋았었습니다. 근데 서버 같은 경우는 24시간 가동을 하기 때문에 올해 본격적으로 서버 교체 수기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버 교체용 반도체 수급도 좋아지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 뭐 상반기 좀 좋고 하반기 슬로우하지 않겠냐라는 것은 소음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로 증명하는 거잖아요. 네네. 사실 현물 스팟 가격, 현재 시점의 가격과 고정거래, 대량으로 구매되는 고정거래 가격은 이 주식시장으로 치면은 현물 주식과 선물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시면 되죠. 미래를 나타내는 선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표현은 극심한 컨텐거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앞으로 거기에 따른 업황은 상당한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초슈퍼 사이클.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냥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네네. 거잖아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또 가보죠. 두 번째로서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의 총수가 네. 영어의 몸이 되셨죠. 그것도 논란이 많지만 네네. 사실 이번 기회에 털고 간다. 예. 쉽게 알아듣기. 그 이후로 원하시는 계속 시장에서 회자되는 게 총수가 영어의 그렇게 몸이 되네. 되었기 때문에 네. 설 투자가 어렵네. 그런 노이즈가 자꾸 발생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이죠. 예. 네. 작년에 이건희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당시 또 노이즈가 뭐였었냐면요. 그 상속세 신고를 할 때 보통 사망 전후 3개월 평균 가격을 갖고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못 올라갈 것이다라는 노이즈가 시장에 많이 회자됐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어떻게 됐나요? 본격적인 상승이 시동이 걸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재용 회장이 영어의 몸이 됐다고 해서 투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완벽한 소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미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삼성전자 경영진이 그렇게 어리숙한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시장의 공급량이 늘면서 디램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또 우려까지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거 역시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경영진이 판단을 할 때는 공급량이 늘어도 수요가 더욱더 확대되어지기 때문에 회사의 수익은 더 증대될 것이다 라는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설비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공급이 늘어서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이 훼손된다라는 그러니까 자기 발을 자기 예. 자기 완전히 발 뒤집는다고? 노이즈라고 설명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제조하는 EUV를 적용하는 신제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금 이제 거래선에 샘플을 봤는데 샘플 반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설비 투자가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국면별로 놓고 보면은 D램이 한 60에서 70K 정도. 그리고 이제 낸드가 90에서 100K 정도, 시스템 LSI가 60에서 70K 정도 투자가 예상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투자가 적게 되지 않겠냐는 건 우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또 소음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 소음인데요. 네. LG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전장을 강화한다. 삼성전자는 전장을 준비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4년 전에 9조 원이라고 하는 거액을 통해서 하만을 인수를 하였죠. 근데 이제 하만의 가치가 삼성전자의 가치에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랬었던 이유는 하만이 인수되게 된 경위가 하만이 너무 문어발식으로 확장이 되어 있어서 하만 계열사가 109개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구조조정하였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연결로 잡히는 부분이 적었었고요. 특히 이제 2019년 기준으로 하만의 매출이 1조 원이 넘습니다. 1조 원이 넘는데 그 영업이익은 3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만이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와 연계돼서 늘어나는 것, 이런 전장이 강화되는 부분이 이제는 좀 주가에 반영될 만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만이 이제 최근에 디지털 콕핏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사실 개념이죠. 예, 디지털 콕핏이라고 하는. 콕핏은 그 비행기 조종석처럼 그렇게 기기를 다룰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인데 네. 이 디지털 콕핏 같은 경우는 사실 자동차가 이제는 제3의 생활 공간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뒷좌석에서 차가 운행을 하는데 뒷좌석에서 화상 회의도 할 수 있고 이런 텔레매틱스 기능 같은 걸 다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만은 그냥 단순히 JBL 같은 스피커 만드는 회사로 보지 마시고요. 그렇죠. 그 스마트화와 관련돼서 제3 생활 공간에 삼성전자의 전장 부분을 핵심적으로 영위하는 중추 부분이다. 그 시너지가 시장에서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과 관련돼서 삼성전자를 더 점수를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반도체 D램 반도체 업황이 호황이 되어지고 있고 그것과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설비 투자를 할 것이고 특히 설비 투자를 하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 의사결정하고 설비 투자하고 제품이 나와서 반영되는 시간이 그게 6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네. 전 세계 업체 중에 6개월에 할 수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비 투자도 할 것이고 전장과 관련돼서도 사실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360도 서라운드 뷰 하는 기능 다 하만이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에 반영이 되면은 삼성전자의 매출도 늘 것이고 사실 저희가 맨 처음에 시켜드렸던 작년 12월 1일 삼성전자 주가는 6만 8천 원이었었지만 장중에 1월 달에 이제 뭐 10만 전자 이야기 나오면서 좀 오버슛이 나오면서 9만 원 돌파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자연스러운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네. 현재가서부터 손절가까지는 편하게 분할 매수 관점에서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시장이 주도주의이기 때문에 주도주는 포트에서 보유 비중을 조절은 하시되 절대 비중은 유지하셔야 되는 길게 네. 끌고 가셔야 되는 핵심 종목이라고 다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의 기준점이 되는 네네. 주식이죠. 전자가 가져야지 연간 기업들도 따라갈 수 있고요. 지금 전자가 좀 쉬니까 후발인 LG전자가 또 열심히 쫓아온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장에서 사실 이제 자동차 업종들이 쭉 움직이다 전일 강세를 보였었던 거는 기존의 내연기관 내 연관된 부품 하단에 있는 밑단에 있는 것들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쪽은 좀 순환이 좀 후반으로 가는 모습이고요. 네. 전일 인텔과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시 또 주도주로서 삼성전자가 힘을 쓸 수 있는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의 여러 가지 뭐 잡음들에 대한 해석은 네. 오류다. 네네. 네, 오류를 조목조목 지금 짚어주셨고 뭐 주가 8만 원
싸죠. 네. 네. 뭐 액면가 5천 원 환산하면 400만 원일 수 있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 정도 체력을 갖고 미국 시장에 상장이 돼 있으면은 네. 지금보다 훨씬 가치 평가를 높게 그렇겠죠. 받겠죠. 네. 하여튼 달리 봐야 되는 시장의 메인 핵심, 메인스트림입니다. 삼성전자 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액면 분할하기 전에 환산하면 지금 주가는 뭐 한 450만 원 가까이 네. 할 수 있는데 작년 12월에 말씀하셨을 때가 350만 원. 네. 100만 원 올랐잖아요. 예. 그러면 350만 원짜리 주식 한 주에 그 어떻게 사? 한 주도 못 사겠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450만 원이 됐다라는 거. 네. 네. 이렇게 하지만 생각하시면 되죠. 말씀드려서 미국이었으면은 네. 1,000만 원. 네. 그렇죠. 네. 자, 하만이라는 회사는 뭐 잘 아시는 오디오의 명가라고 하는 뱅앤올슨도 가지고 있는 JBL이 많이 회자되고 JBL. 있고요. 네. 그리고 스피커 이제 보시면 많이들 있잖아요. 그 삼성 스마트폰 사시면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그 이어폰 같은 거 하시면 그것도 다 하만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자동차에 하만 제품이 장착이 됐다라고 하면은 하만의 오디오 시스템을 떠나서 그렇죠. 디지털 콕핏까지 다 연계돼서 이해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또 기대해보고 또 시장 풍문 한번 좀 들어볼까요? 시장에서 소문으로 나오는 기업들, 뭐 소문까지는 아니고 뭐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 나올 것 같은데. 위세 아이텍이라고 하는 기업이 위세 있습니다. 아이텍 개별주예요. 네. 예. 어떤 그 얘기죠? 위세 아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디지털 정책을 강화를 하는 것과 관련돼서 수혜가 기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4일 날 수주 공시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머신 러닝과 관련돼서 특화된 기업인데 지금 이제 정부가 데이터 3법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을 해서 기존의 사람들 개개인의 정보를 익명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가공해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데이터 댐도 만들고요. 네. 그랬을 때 그 데이터 활용과 관련돼서 가장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메타데이터. 네.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수많은 데이터를 네. 그것을 갖다가 일종의 이제 도서관에 보면 그 많은 책을 할 수 있게끔 새긴 목록 그렇게 만든 것이 메타데이터입니다. 네. 메타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머신 러닝을 통해 갖고 이 데이터의 중요 경중, 데이터의 진위 그렇게 다 구분을 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제해버리고 필요한 것들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메타데이터입니다. 네. 그래서 메타데이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기본적인 관건이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30년 이상 꾸준히 시장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해 왔었던 국내 토종기업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새롭게 보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시청하신 분들은 삼성전자보다는 위세 아이텍을 더 관심이 드시겠는데요. 좀 개별 종목이고 하단에 있기 때문에요. 네. 좀 관심 가져보실만 하고요. 그렇죠. 또 다른 기업이 있죠. 그리고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라고 레이크 하는 머티리얼즈. 기업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그 IT가 좋아지면서 그것과 관련된 소재 업체들 뭐 SK 머티리얼즈, ENF 테크놀로지, 동신쌤 쭉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후발 업체로서 그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TMA 트리 메탈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소재, 유기 물질을 가공하는 것에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통해서 LED나 반도체 그리고 석유화학이나 태양전지 소재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과 관련돼서 새롭게 이제 전고체도 좀 공급이 될 것이다. 해서 스펙으로 상장돼서 오버행도 해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시장이 좀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네. 가격이 점점 지금 고가주에서 점점 저가주로 내려가는데 그러면 또 저가주에 관심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정도만. 자, 어제 시간의 특징주들 몇 가지 정리하고 마무리할까요? 시간의 특징들은 뭐 어저께 이제 코미코가 9.83%, 네, 원익 IPS가 8.8%, 네. ENF 테크놀로지가 7.6%, 그리고 그 AD 테크놀로지가 6%, 네. 사이맥스가 6% 이런 식으로 지금 강세를 보였던 가장 큰 공통적인 특징은 삼성전자가 텍사스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네.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을 영위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네.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코미코, 원익 IPS, ENF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 네, 기타 등등. 사이맥스, 예. 네. 기타 등등. 네. 오늘 또 난리 나겠네요. 시장 오늘 또 기대 한번 해보고. 네, 유철 이사님이 여러 가지 기업들을 많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좀 약간 댓글을 조금 나쁘게 남기시는 그러지 마시고 선풀을 좀 많이 좀 남겨주시고 마음에 상처 입으셨대요. 네, 그러지 마시고 또 다음 주에 다시 또 힘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네. 자, 메리츠 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